지금 민법 총칙 보고 있고요. 법령의 효력 요건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들. 의사표시는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나오고요. 네 가지가 나오죠.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비진의 표시에서는 특히 107조 암기해야 되고 진의 뜻 기억해야 되죠.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특히 가장매매 사례 문제하고 특히 최근에 108조 제2항의 제3제 해당하는지 여부 아주 중요하고요. 자, 착오 제일 중요하죠.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입증 책임,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입증 책임. 그런데 각종 다른 제도와의 관계, 담보 책임이라든가 사기라든가 계약 해지라든가. 그다음에 사기 강박 역시 중요하죠. 특히 기망의 위법성, 강박의 위법성 문제. 3번 110조 제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 강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 의사표시로 발생 조문 암기해야 되죠. 111조부터 113조까지 도달주의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요런 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107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 다음 1번 아주 잘 나오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의 이름을 빌려주고 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게 비진의 표시냐? 아니다죠. 꼭 기억해야 되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의 이름을 빌려줘서 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때 명의를 대여한 을 채무부담 의사가 있다요. 있다. 채무부담 의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가 되겠죠. 아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2번 비진의 표시 규정은 당연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동산 소유권 포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동산 소유권 포기 의사 없이 포기. 이게 뭐예요? 비진의 표시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다 적용이 됩니다. 조심할 건 허위 표시예요.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108조 허위 표시는 비진의 표시와는 달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허위 표시가 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과 통정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으니 통정이 불가하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틀린 건 1번이고요. 3번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러면 무효죠. 그러니까 반대로 상대방이 선의이며 무과실이라면 그땐 유효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니까 반대로 선의, 무과실이라면 유효죠. 4번 전형적인 비진의 표시죠.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 제출. 이게 뭐예요? 비진의 표시죠. 전형적인 비진의 표시죠. 사직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 4번. 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유효라 그랬죠. 이때 상대방 선의 무과실은 대법원에 의하면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증명된 거죠.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된다는 것으로부터 파생된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